를 하게 되는데요. 금요일자. 아니야, 거기 정해졌어. 여기도 여기서 내가 이거를 공부를 안 해왔는데 단상 다 괜찮아서 내가 먼저 소개해보려고 어제 다른 분들도 있거든. 이거는 그냥 몽기야 되고. 지지에 천간을 감추고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장간에는 이게 월율 분야가 있고 월율 분야 지장간이 있고 또 인원지장간이 있어요. 인원지장간이 있는데 이 월율 분야라는 것은 달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첫 번째부터 어서오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뭐 이렇게 쭉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월이 어떠한 운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월율 분야고요. 인원지장간이라는 것은 이 지지 속에 감추고 있는 천간인데 그거를 육신으로 즉 사람으로 표현하면 어머니, 아버지, 친구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이 인원지장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일본 사람이 이걸 통합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이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다 이 혼합해서 쓰고 있어요. 그 혼합해서 쓰면은 본래의 지장간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갑자일에 대해서 자가 이 월율분화 지장간은 임도 있고 개도 있어요. 그러면은 간목에 대해서 이게 서모도 있고 또 정모도 있느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갑자하면 자중에 개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이 갑자에서 이렇게 자중에는 이 월율 분야로 말하면 임하고 개가 있어요. 그럼 갑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서모고 이거는 친모 아닙니까? 그러면 갑자일은 언제든지 서모고 친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인원지장간하고 월율분의 지장을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중에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월율분야는 임을 치지만 인원지장간 이걸 안 쳐요. 그래서 갑자기 임은 이 친모가 있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월율분야 지장간하고 인원지장간하고는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장간을 공부해서 뭐 할 거냐? 이거 복잡하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오라는 무오일주가 여기 이제 초운 여기 대운이 쭉 가요. 여기 미운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미가 합이 되죠. 그래서 오미가 되고 미 중에는 이 기, 을, 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화 중에는 오화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이 정화죠. 정화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오미가 합을 해야죠. 오미가 합을 하죠. 합을 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요건 동료가 합해지는 거고, 요거는 또 이 식신상관이 합해지는 거고, 요거는 관이 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때는 결혼할 때니까 시기가 그러니까 요거 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운에 결혼했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중에 을목이 이렇게 이 무토에 대해서 이게 저 관이지 않습니까? 여자라면 그죠? 그럼 요 운에 미운에 결혼했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미가 합해 들어오면서 을이 여기 따라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을은 이 무토에 대해서 정관이니까 이때 결혼했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요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장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장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다 숨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지장간이기 때문에 지장간에 대해서는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학문이라는 게 외우는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이게 털으면 뭐 나오죠. 외우기 이게 하나도 없으면 통을 털었을 때 뭐 나오겠습니까? 그 밑바탕은 외우는 게 좀 있다. 외우는 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강의하는 것은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할 건 있단 말이죠.
이 글자도 그렇잖아요. 이게 격이라는 거, 이게 격이라는 거를 이걸 외워야지. 이걸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공부하는 데는 있다. 그게 그 외우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외움으로써 머리 회전도 되고 그래서 이 치매 같은 걸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머리에 때를 벗겨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고 이러는 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 배움에 임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원율 분야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이론 지장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지장간이 있는데 지장간이 한 개씩 있는 게 있어. 한 개가 있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있고 세 개가 있는 게 있고 그래요.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1, 2, 3이라는 걸 뭐냐 그러면 천인지를 뜻해요. 삼재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또 말하는 거죠. 또 이제 하나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자, 오, 묘, 유. 이게 한 개씩 가지고 있어요. 한 개씩 가지고 있고. 그럼 자 중에는 개수를 가지고 있고, 오 중에는 정화를 가지고 있고, 묘 중에는 을을 가지고 있고, 유에는 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오는 이거 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토의 몫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에는. 그래서 오에는 토의 몫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 중에 기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 좌오묘이라는 건 지장간이 하나여야 되는데 오라는 것은 토의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됐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하나의 기를 가지고 있는 기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좌오묘이라는 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시고 되고 그 자라는 건 수니까 개죠. 이렇게 있는 중에서 이거는 이 화니까 화고 목이니까 목이고 금이니까 금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게 자기 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좌오묘에 대해서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오만 토의 몫으로 하나를 더해서 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외우면 아주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것은 인신사예요. 인, 신, 사, 해. 이렇게 이것들은 두 개씩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장에 이제 갑병을 가지고 있고, 또 신은 경, 임을 가지고 있고, 또 사는 병, 무를 가지고 있고, 경을 가지고 있고, 해는 임, 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 중에는 이거 화하고 토의 목소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의 목소리 하나 더 가서 이렇게 아까 오가 토의 목소리 하나 더 있듯이 이 사에도 토의 목소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거지만 오는 토의 목소리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인이 있다 그러면 갑도 있고 병도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이라면 경도 있고 임도 있다. 그러면은 이 인이 작용하는 것은 갑으로 작용하겠나 병으로 작용하겠느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목생화하니까는 이건 마른 나무 그러니까 이것은 화로도 많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장간만 가지고 이렇게 상생하는 걸 따져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경임이라는 금생수니까 이 신은 금의 기운보다는 수의 기운을 더 많이 발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발현했다는 건 아니에요. 헐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금생수하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이제 이 경도, 이 사도 어떠냐 그러면 병경무가 있지만은 이 사보다, 이 병보다는 이 토생금에서 금을 생산하는, 금을 생해내는 부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는 축이나 유를 만나면 금국으로 가잖아요. 그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관계가 이렇게, 이 토생금은 이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금을 더
금을 더 생산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가 이게 유를 만났다든지 나는 축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 사는 화로 존재하는 게 금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가 이런 걸 만나면 금으로 가는가? 이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간다 그 말이죠. 요게 이 지장간을 공부하는 이 핵심이 되는 거죠. 왜 금이 이게 유를 만나면 이 사가 유를 만나면 금으로 가고 축을 만나면 왜 금으로 가는가? 이 사라는 그 정신이 이렇게 토생금을 이렇게 먼저 그걸 더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걸 공장에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거든. 종당에는 금을 생산하는데 종착점이 있다. 사라는 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라는 것은 이 변화하고 또 바뀌고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이러는 속성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이 임이라는 물이지만은 그러나 수생목호는 목을 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해수다. 그 해는 해묘미가 될 때 이 목의 장생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묘미 삼합이 될 때 이게 해, 묘, 미 이렇게 되면 이게 생의궁이 되는 것이 목의 생의궁이 되는 것은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여기가 수생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인신사회라는 것은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의 의미. 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요김 같은 걸 때, 이 친구가 지금 공부하러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 그러면 이제 인신사회가 나왔다. 아직 집이 있네. 출발 단계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요. 또 좌우묘유가 있으면 중간 단계니까 오고 있구만. 그 진술 증민을 다 끝났으니까 문 앞에 왔어. 문 열어봐. 이렇게 이제 이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유김법이죠. 유김도 해보면은 아주 이런 게 아주 신묘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강의할 때 와야 되는데 안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지, 집이 있는지, 올 생각이 없는지 이런 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단 말이죠. 네, 우리는 이게 선택해야 하는 게 맨 일상 나타나는 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는 게 좋은가, 이쪽으로 오는 게 맨날 선택하는 거예요. 이 A 대학을 가는 게 좋은가, B 대학을 가는 게 직장을 그만두는 게 좋은가, 이쪽 직장을 가는 게 좋은가. 맨날 선택하다 하다 보내는 거죠. 선택할 때마다 뭘 해봐요? 이렇게 어느 곳이 좋은가를 하는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유리한가를 보는 방법이 유기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공대로 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문학대학을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좋냐?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서 문학을 전공해야 할 명조라고는 문학을 가야 되겠죠. 그러나 또 이 공업을 전문으로 해야 되는 그런 명조라면 공업을 전문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은 지금 어떠냐 그러면은 문학을 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문학보다는 공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지금은 공대 쪽을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 장래를 위해서는 문학을 하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지장간을 아주 잘 활용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지장간이라는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다고 그러더라도 결혼이라는 것은 이 배우자와 와서 만나서 같이 살 것을 약속하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미가 오면은 이 합해져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 지장간이라는 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속 치면 어떠냐? 속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 어떤 때라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일진이 뭡니까? 신미. 예? 신미. 신미. 신사월 신미. 신미요? 예. 예. 여기 신미라고 그러면은
신미요. 그러면 신미인데 이렇게 오시가 왔다 이 말이요. 오시가 사시라고 했어. 사시도 신미일 개사시예요. 예? 지금이 신미일 개사시. 개사시. 예. 이게 사시다 이 말 사시. 그러면은 여기 이게 삼이 합의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사중에는 뭐가 있어요? 사중에 무경병. 병이 있어요, 그죠? 병이 있어요. 그러면 요 대제로 요게 병신 합이죠. 예. 그럼 이 사람이 이 연령대가 결혼하는 연령대쯤 된다면은 그 병신합이 가장 근사하겠죠. 예. 합치면 가장 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남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편 될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인수죠. 집을 살라고 그래요. 그럼 물어봐. 이 경이라면 어때요? 친구가 좀 괴롭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이 시가 사시지만은 사시가 사시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결혼 그런 건 관계 없다고 그런다면 이 사람이 뭡니까 이게? 집을 사는데 친구가 괴롭히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섞어서 말해보면 이런 거를 알아내는 게 지장간이다. 그 지장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고 이 지장간 12개를 한 번에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12개를 다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만 외워요. 그래도 12날이 되면 다 외우잖아요. 근데 여러 개 외우려고 12날 다 외워도 나중에 가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전부 가는 거예요. 또 머리가 좋으면 하루에 10개 해도 되잖아요.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외우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자꾸 써보고 또 외워서 활용해보고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 거죠. 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개씩 있는 게 있어요. 3개씩. 3개씩 있는 건 진술충미죠. 진, 술, 촉, 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음이고 요건 양이죠. 근데 이거 음이지만은 요거는 축축한 흙이고 요건 메마른 흙이고 중에도 이제 이 구분해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또 이제 양이죠. 요건 축축한 흙이고 요건 메마른 흙이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는 3개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토라는 것은 3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다른 거 하나나 둘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거 3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토라는 것은 이렇게 양쪽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의견을 들어가지고 자기 의견을 주장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왜 셋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의견을 듣고 이 사람 양쪽 의견을 듣고 내가 결론 낼 땐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지장간이 3개씩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미에는 기, 을, 병이 있고 축, 기, 신, 개가 있고 또 술, 무, 또 신, 정이 있고 또 진, 무, 을, 개가 있고 이렇다 하면 돼요. 개, 을이 있고 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게 이 미라는 것은 기토, 축이라는 건 기토, 술이라는 건 무토, 진토 이것이 대세를 차지하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토요 이게 이것들이 토다 이 말이에요. 지장 같은데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을신 이 정계, 을신정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을신정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기, 신계, 술, 무, 정, 신이에요, 신. 신여기, 신. 네, 이렇게 해서 밑에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을신정계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요. 을신정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축토는. 근데 을신정계라는 건 뭐냐고 따져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을, 축에 대해서 신, 설에 대해서 정, 또 이 진에 대해서 개. 그러면 이 미토에서 을이라는 건 관이죠. 그렇죠? 이게 나를 목국토니까 관이에요. 이게 관의 또 축이라는 건 신을 가지고 있죠. 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이라는 건 이 토생금은 이게 식신이죠. 또 식신이고 또 요거는 한 개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거는 토국수가 이게 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임진일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임진이다 그러면 진 속에는 무, 개, 을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죠? 진, 무, 개, 을이 들어있죠. 이 진, 무, 개, 을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을이라는 건 수생목거니까 이것은 상관이죠. 또 이것은 이제 비겁이고요. 나중에 육신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편관이죠. 편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개수가 수생목에서 목국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무진일주다 그러면은 이게 여자라고 그런다면 아기를 낳으면 부부와 사이가 안 좋아진다. 이런 소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지장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임진이라는 일주를 가진 여자다 그러면은 아기를 가지면은 남편과의 사이는 좋지 않다. 이런 걸 아는 것이 지장간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 거다. 이 지장간을 잘 기억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장간을 이렇게 보는데 4개씩 가졌는데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미라는 것은 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미라는 것은 여름의 끝이죠. 그러면 여름의 끝이면은 이제 가을이 돌아오잖아요. 가을이 돌아오면 금의 계절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의 계절에는 목이 굉장히 위험해요. 금목을 담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담아놨다. 창고에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를 해석할 때 이게 이 묘고 이렇게 묘고운이라고 그래요. 묘고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강할 때에는 묘고운이 들어오면 아주 나쁜 거고 약한 사주는 묘고운이 들어오면 보호돼서 좋은 거예요.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 이게 이 진술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묘고운이 들어오면은 아 이거 큰일 났네요. 묘고운이 돼서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또 겁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일주가 강할 때는 묘고운이 들어오면 이렇게 죽는 거고요. 그래도 일주가 약할 때는 묘고운이 들어오면 보호받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하여튼 묘고운이 되면 자기의 고운이 되면은 어떤 변동이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되겠죠. 요 코너가 이제 술의 코너죠. 그래서 이렇게 축인이나 진사나 미신이나 술에도 일종의 합으로 보는 거예요. 부퉁이 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퉁이 합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화일주다. 병화는 병화란 말이에요. 화일주인데 이 화일주인데 병화일주라고 많이 해보면은 병화일주면은 이 수lun이 닿는 때가 있죠. 그죠? 수lun이 온다 이거예요. 그럼 하여튼 이게 약해서 보호를 받던 강해서
이게 요동을 치든지 간에 하여튼 이 수운이 되면은 좋은 운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조가 약할 때는 오히려 보호받으니까 안심하게 되는 거고, 만일 자기가 일조가 강하다면 이때 아주 고약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이게 화일주라면 언제 12번 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일생을 살면서 12번째는 반드시 어떤 좋은 운이거나 나쁜 운이거나 그 변경되는 상황,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즉 생명에 많은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운, 이렇게 통틀어서 봐도 별로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미가 여름의 끝인데 가을에 닥치면은 제일 금이 왕성하니까 목이 다치잖아요. 그게 여기다 목을 넣어둔 거예요. 여기다 금하고 싸우지 마라, 다칠라, 내가 보호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토라는 거 이쪽 저쪽 연결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가을이 돼서 금금목 당하지 않게 넣어놓고서 보호해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미 중에 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게 축이라는 건 신이 들어있는데 봄 되면은 금금목이 되죠. 이거. 그러면 목하고 금하고 싸워요. 그럼 싸움을 방지하는 게 막아주는 게 터잖아요. 그렇게 여기다 담아두는 거예요. 금 없어. 목이 목당한 목보고. 금 없어. 금 자기가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축에서 이리로 가요. 이제 이렇게 가죠. 그럼 축에 가서 흰금을 감추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축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지. 인이 왔죠? 인이 만나서 축 보고, 야, 너 그건 금 감추고 있지? 그러면 축이 그렇다고 대답할까요? 아니라고 대답한다 이 말이죠.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목이 뭐라 그래요? 이 인목이 거짓말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자꾸 따져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이 뭐라 그러면 이웃간에 너무 심하지 않니? 이렇게 덮어준다 이런 얘기요. 여러 의미가 요 중에는 들어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술토요. 술토는 이게 이 정화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정화가 이게 술 지나면 가을 지나서 겨울이 오잖아요. 수위 계절에 오는 게 부닥치게 되잖아요. 그 정화를 담아놓는 거, 보호하는 거. 또 여기는 이 진은 이게 진 다음에는 화로 오잖아요. 화로는 여기 수하고는 수화가 서로 상극을 하잖아요. 그 황승을 여기다 담아놓는 거.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미라는 것은 어디로 연결하느냐 그러면은 여름과 가을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그 중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름의 기운을 가을에 무사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 가을을 열어주는 신, 여름을 잘 관리해서 가을로 이어주는 신, 요게 미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장간에서 진술충미 이 3개씩 들어있는 것은 그런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장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개씩 들어있는 거, 2개씩 들어있는 거, 1개씩 들어있는 거. 그러나 이 토의 목소리 하나 더 있는 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장간 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 있는 것은 뭐 얘기할 게 없지만은 3개씩 있는 것은 이 축 같은 거를 예를 보면은 기신계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그걸 뭐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대표자라는 소리요.
이게 우리가 이게 축토다 그러면 기토다. 기토가 대표 그 축토라는 토인데 무슨 토냐고 밭과 같은 토다. 그런 소리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들은 이거 외울 때 개신기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기신계가 잘 안 돼. 그래서 아니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면 끝에를 대표로 그냥 보면 그러니까 돼요. 그래도 그렇게 외운 사람들은 그걸 전기니까. 고친다는 보다도 네. 기토의 대표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아니 이제 토니까 그래서 대표겠지만 이 대표라는 건 뭐냐 그러면 기토다 그러면 토다 이 말이죠. 어떤 토냐 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뭐 이게 이 축토 중에는 기토도 있고 신금도 있고 개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축토 중에 이렇게 신기를 다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돌이 섞여 있는 밭인데 물도 젖어 있고 돌도 섞여 있는 밭이다 이런 거지. 그죠? 그 축토가 무슨 밭입니까? 그러면 돌도 섞여 있고 물도 있는 축토가 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축토는 그래서 냄새나는 흙이다 그러죠. 왜 냄새나는 다른 건 뭐 이 돌하고 여기 물 섞여 있으면 냄새납니까? 이건 봄으로 가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냄새나는 거예요. 이게 겨울이나 뭐라고 냄새나겠어요? 안 나는 거지. 그래 축토라는 거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가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미생물이 발생해서 발효되고 또 부패하고 이런 게 이렇게 냄새가 나는 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축토를 보고 냄새나는 흙이다 그러면 엉뚱도 않고 왜 축토가 냄새나는 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 축토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축토를 보고 냄새나는 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주에 축토가 3개 있다 그러면 어때요? 겨드랑이 냄새 고약하고 뭐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거지. 그리고 이제 축일날 애인을 만났다. 그러면 어디 앉아야죠? 이게 축일날 애인을 만났으면 냄새나는 날 아니야. 그게 바람이 솔솔 부는 쪽에 가서 앉아야 돼. 바람이 슬슬 불죠. 이게 상대방한테 이 고약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나한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다가 상대방을 앉힌다 이거예요. 그게 이 사주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게 젊은 분들이 그럴 때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럴 때는 이 학생들을 질문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래요. 축토랑 냄새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진토다 그러면요. 진토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때죠. 그게 진토는 냄새나는 냄새 안 나요. 봄에다 냄새나는 게 다 났는데 또 나. 그렇죠? 그 진토는 냄새난다고 하면 안 된다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토가 나무라는 이 땅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름이 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화기가. 그 땅이 있던 데 위로 올라가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용을 상징하는 글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토가 용이라는 게. 용이라는 건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이무기가 이제 조화를 부려가지고 여름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화라는 건 태양이니까 위고 밑에는 이제 목이니까 목에서 땅 위에서 자라다가 진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니까 동물에게 우레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게 용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진이 왜 용이지? 용 아니고 다른 거 말이면 어때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진토라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니까 그때가 언제요? 봄에서 여름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4, 5월이죠. 지금이죠. 그 5월이 무슨 계절이라고 그래? 무슨 계절이라고 5월을? 4월이 여왕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왕의 계절이요. 여왕의. 근데 그 5월이면은 초목이 아주 예쁠 때요. 그래서 산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돋아나서 5월이 이제 4월이 이게 이 진월이 지나면은 어떤 현상이 되느냐 그러면은 벌러지 먹기 지나가요. 그 또 잎새가 굳어져 가지고 별로 이렇게 그 산뜻한 맛이 없고. 근데 요 진월 때는 이 그 엽록소가 아주 부드러운 속에
염록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싱그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게 이 지는 이게 염록소가 어떻게 있느냐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을이 여기 있다요. 여기 을이라는 거 염록소잖아요. 염록소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근데 이게 5천년 전에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5천년 중에 이렇게 참 신묘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만든다고 하면 이 천간지를 만든다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천간지를 어디서 왔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부처현녀한테 받았다는 소리니 뭐 여러 가지 이 설설이 이렇게 이제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천간지지가 신묘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묘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러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진을 골랐다. 오늘 진을 골랐다. 뭘 물어보러 오셨어요? 장사라면 될라나요? 그래서 물어보러 왔어요.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희망의 요소가 뭡니까? 을이잖아요. 희망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쉽잖아요. 그럼 여름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그 여름으로 가면은 용이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사가 구기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농신 찾고 안 해도 되는 거다 이거요.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당하고 서산대사하고 얘기를 재미있게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이게 사명당이 서산대사를 찾아가죠. 그 서산대사 보듬 사명당인 그 제자예요. 근데 사명당도 이제 서산대사를 등가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산대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서산대사가 여기 이 사명당에 오니까 이제 방문을 막 나서려고 한 발짝을 내놨는데 사명당이 날아가는 새를 잡아가지고서 이 스님, 이 새가 죽겠습니까? 놓아주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명당, 서산대사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밖으로 나가겠어? 안으로 들어가겠어? 이렇게 딱 대꾸를 하는 거야. 그죠? 그게 그러면 이게 날려보낸다고 그러면 죽이면 틀리는 거잖아요. 또 날려보낸다고 하면 또 죽인다고 그러면 날려보내면 틀리는 거고. 그렇게 그러냐. 이 서산대는 방에서 한 발짝 밖으로 내놨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거지. 어쨌든 틀리게 하려면 틀리게 하고 맞게 하려면 맞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런 문답 얘기를 우리가 재밌게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 소가 이 검은 소가 먼저 일어나는가 붉은 소가 먼저 일어나는가 소가 가다가 소가 두 마리가 들어놓 있다면 그러면 저 소 중에 어느 소가 먼저 들어놓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그래서 이 붉은 소가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검은 소가 먼저 일어난다. 그날이 화일이에요. 일진이 화일이니까 붉은 소가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한다. 그거 틀렸다 이거죠. 화라는 것이 생길 때는 연기가 생기고 나서 불이 되는 거지 연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불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게 그렇게 검은 소가 먼저 일어난다. 그게 맞는 거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어떤 여자가 보따리를 이고 와요. 그럼 저 보따리 안에 있는 건 뭡니까? 또 얼마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걸 서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보따리에는 밤이에요. 그 개수는 64개입니다. 이렇게 답변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밤이라는 걸 알고 64개라는 걸 아는가? 그때 마침 까치가 이 날아가 서쪽 나무에 가서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서쪽 나무라는 게 뭡니까? 이 서쪽 나무.
이게 밤을 차죠. 이게 밤이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를 부르는데 이 까치가 펄펄 날아갔단 말이에요. 이 88은 64, 64.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세상이라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조짐들이 나타나는 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나타나는 조짐을 우리가 캐치하면 토사가 되는 거지. 캐치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가다가 이제 이게 4일 날이죠. 4일 날. 길을 가다가 우리가 저녁을 먹게 되면은 해가 설 때 저녁을 먹게 되면은 저녁에 국수가 나오겠습니까? 떡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게 4일이니까 국수가 나온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떡이 나온다 이거요. 왜 떡이 나옵니까? 저녁에는 뱀이 똥아리를 길게 뻗치고 있지 않다 이거요. 그러니까 떡이 나온다. 그러니까 실제 가서 보니까 저녁에 떡이 나오더라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조짐들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캐치하면은 아주 유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빨리 캐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옛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듣고서 사명당과 서산대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명당이나 서산대사가 다 성장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라는 거 이런 건 기억을 했지만은 그게 밤이 이 64개를 이루어올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럴 것이 아주 일상적으로 꿀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이 공부라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경험을 쌓고 또 비교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다 아주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영험해 보이는 그런 투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꺼낸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쉬어서요. 네. 빵장 사야지.